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하와이 여행을 다녀온 윤통이 오늘부터 또 여름 휴가라고 합니다. 거부권만 남발했는데도 언론들은 하반기 전국 구상하며 민생 행보도라며 띄워주고 있는데요. 급기야 윤 4+1 개혁 국민께 직접 보고 여름 휴가 거쳐 구체적 방식 가닥이라는 단독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휴가 중에 교육, 노동, 연금, 의료, 저출생과제 개혁 구상을 한다고 뻥을 쳤는데요. 비공정과 비상식으로 개혁을 당해야 할 인물이 무슨 개혁 보고를 한다고 난리인데요. 평소에는 놀기만 하다가 휴가 기간에 그걸 또 구상한다고 하니 또 무슨 흰소리들을 늘어놓을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구상하지 말고 하야나 생각해야겠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월요일 리얼미터가 윤통의 지지율 상승 국면이 4주 만에 멈추며 30%대 초반을 기록했다고 아무도 안 믿을 여론조사를 올려놨습니다. 아직도 지지율이 32.8%라네요. 휴가 선물인가요? 이어서 팔리쿡 아줌마도 사찰한 검찰 파장.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전방위 통신조회에서 논란이 커진 가운데 팔리쿡 커뮤니티에도 통신사찰 당한 분이 등장했습니다. 때문에 팔리쿡 아줌마도 사찰한 콜검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평범한 아줌마까지도 사찰하나 봅니다. 팔리쿡 게시글. 이게 북한인가요? 검사로부터 사건 조작당해 검찰개혁에 핏대 세우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예요. 간혹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지금의 검찰개혁 방법은 옳지 않다. 뭐 이런 글들을 게시하기는 했었는데 검찰 조직 앙심과 뒤끝이 끝내주네요. 그래도 다른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가운데 MBC가 제대로 보도했습니다. MBC 민주당은 사건과 관계없는 전방위적 사찰이며 총선 뒤 뒤늦게 통지해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법적 절차에 따랐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는 전현직 기자들은 물론 자신의 가족과 고교 동문 상당수도 통신조회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윤통은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통신조회를 하자 정치 사찰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는데요. 이번엔 또 조용합니다. 내로남불 그 자체인 것입니다. 관련해서 임은정 검사님도 입장을 냈습니다. 임은정, 몇 달 전 공수처에서 제 이메일 등을 압색하자 많은 분들이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한짓 걸러 다 당하는 압색 아니냐고 능쳤는데 제 웃음에 걱정을 내려놓으면서도 다들 짠해하는 눈빛을 거두지 못합니다. 임은정, 윤 정부가 들어선 후 수사자료 유출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공수처 부장으로 임명된 속칭 윤라인 김성규 부장이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절 압색한 건데 결국 벌금 2천만 원으로 유죄 판결 확정되는 바람에 쫓겨나듯이 그만뒀죠.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로 되게 뒤가 좋지 못합니다. 어제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기사를 보니 많은 분들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저도 받았죠. 시국이 시국이니 한짓 걸러 다 당하는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 아닌가요?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문자 메시지를 열다가 잠시 잊고 있었던 공무상 기밀 누설 사건을 떠올립니다. 임은정, 언론에다 보도되었던 내용을 제 페이스북에 썼을 뿐인데 그게 기밀 누설이라고 절 징계해야 한다고 박철환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이어 진중권 교수가 칼럼도 쓰고 보수시민단체 법세련에서 징계 요청 진정서와 고발장을 내어 3년째 피의자 신분으로 묶여있고 대검이 올해 징계 청구도 했죠. 서울중앙지검은 법세련의 고발 사건을 1년간 가지고 있다가 제가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자마자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수처로 이송했습니다. 어제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문자 메시지를 받고 보니 바로 그 위에 문자 메시지인 공수처 이송 문자 메시지가 눈에 들어오고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주의 전 의원이 웃으며 공무상 기밀 누설 사건을 묻던 기억까지 새록새록합니다. 검사 탄핵 청문회에 또 증인으로 가게 되고 보니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생각이 절로 떠오르나 봐요. 임은정, 많은 분들이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문자를 받고 있는데 제가 빠졌다면 또 많이 미안했을 것 같네요. 반부패 수사부가 이른가 반대로 부패를 지키기 위한 수사부서 아니냐는 조롱을 언제까지 받을지 한심하고 암담합니다만 끝이 보이는 듯해 기운 내어 계속 가보려 합니다.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문자를 받은 분들이 지금 많이 불쾌하고 황당해하실 듯한데 문자 내용 그대로 통화 내용을 조회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인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것이니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박태웅 의장 R&D에 쓸 돈은 없어도 보훈부가 월남전 참전 유공자 17만 명의 재복 지급을 시작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호근 변리사는 미국은 직업군인 제도니까 군인은 새 군복을 사 입어야 하는데 군복 비용은 75만 원이다. 17만 5천여 명의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한테 제복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가격이 7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312억이 든다.
RNG 예산 삭감 때문에 줄어든 서울대 연구비가 1200억이란다. 관련해서 배미 형님, 이것이 원란 참전용사 제복, 나일론 원단도 디자인도 산티 팍팍, 단추도 플라스틱, 싸구려 교복 같다 진짜. 내가 옷 만드는 사람이라 원단 부자재 바느질 상태 좀 볼 줄 아는데 이걸 팔순 넘은 어르신들 입으시라고? 장난하냐? 어제도 병원에 가서 약만 5달치 타오신 우리 아버지, 거동도 힘드신데 병원비로 주지 무슨 제복을 준다고. 이거 쓸 돈으로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하면 지방경제라도 좀 살지. 자영업자들 줄줄이 폐업 중. 나도 자영업자인데 경기 안 좋으니 맞춤 옷은 더 안 팔린다. 나라에 큰 쥐들이 너무 많다. 관련해서 박태웅 의장, 팔순 어르신들한테 이걸 가져다 주면 대체 어쩌자는 거냐. 또 얼마를 빼먹었을지. 지금 전남이 텅텅 비어가고 있지요. 먹고 살 길이 확실치 않은데도 자꾸 서울로 경기도로 옮겨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런 것 아닙니까? 먹고 살 길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먹고 살 길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온 나라가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해남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던 2조 6천억을 투자하겠다는 외국 기업이 재생에너지 변전소를 못 지어서 필리핀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전 세계는 R200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사지 않습니다. 유럽은, 미국은 탄소 국경세를 만들어서 화석 연료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붙이겠다고 합니다. 이제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수출 국가 한국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해남에서, 장성에서, 저기 신안에서 곳곳에서 태양과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팔 수 있게 길을 열어주면 얼마든지 먹고 살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 권력이 제대로 행사되면 나라의 살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살림에 관심을 가지면, 그리고 요만큼만의 양심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하면 국민이 살 길은, 나라의 미래는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